안녕하세요, 해광어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오늘 나란히 3%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상승은 아무래도 오늘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소식들이 카카오 네이버에도 수급적인 강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국내 증시 대표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요. 그 효과로 카카오 네이버도 오늘 동반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저에게 직접적으로 또 문자를 통해서 또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소중한 문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을 오늘 주제로 좀 담아봤습니다. 자, 다음 글로벌 홀딩스 소규모 합병 관련된 이슈가 앞서 10월 10날 있었죠. 저번 달입니다. 10월 10날 있었는데요. 이 소규모 합병이 우리 뭐 주주가 됐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카카오 입장에서 어떤 뭐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동의 또는 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동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받고 있을 텐데 먼저 서두에서 투자자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것은 뭐 크게 거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합병이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은 될 거니까 그냥 동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 일단은 오늘 3%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좋다라는 것을 더 알 수 있는데 그 부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카카오가 어쨌든 우리 주요 지주사로서 존속회사가 되는 거고요. 소멸되는 회사 다음 글로벌 홀딩스입니다. 자, 일단은 목적상으로 보면요, 지배구조 이슈 단순화, 지배구조 이슈 단순화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그냥 제가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막 자회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거 뭐 매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영업이익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자회사로 그냥 법인만 유지하는 거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그냥 없애. 그냥 카카오로 그냥 삼키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다음 글로벌 홀딩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정도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경영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제 카카오의 경영 지원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 측면에서는 굳이 다음 글로벌 홀딩스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합병되면서 효과적인 게 바로 뭐냐? 그냥 불필요한 어떤 그런 그 서류 업무나 사무 업무들이 좀 없어지는 거니까. 뭐 실제로 제가 아주 그냥 단순 쉽게 그냥 이해되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필요 없는 실제로는 그 카카오에서 뭐 갑자기 책상 빼거나 뭐 직원들을 퇴사시키거나 그런 일들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은 아니고요. 그냥 서류상, 네, 서류상 그냥 요것을 카카오로 그냥 삼키는 형태로 소멸되는 형태로 그냥 없어지는 거지. 이게 뭐 카카오의 뭐 굉장한 어떤 뭐 매출이라든가 뭐 이득이 된다든지 뭐 주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또는 뭐 카카오 주주분들에게 뭐 단 한 주라도 뭐 주식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특히 이제 카카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였고요. 합병 비율은 1대 빵이에요. 1대 빵이기 때문에 신주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자, 증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증자, 증자 없이 합병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나 어떤 변화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 없다. 그냥 공시했고요. 그냥 이렇게 서류상 그냥 이렇게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그냥 의미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로 뭐 묶어도 되는 그냥 아주 간단한 업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병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그러니까 좀 스케일이 커가지고 이게 합병 관련해서 상당한 뭐 자본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증자를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모로 이제 변수가 좀 있었으면 모를 텐데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우리가 이렇게 논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 좀 작은 비중이 있고 그냥 서류상 그냥 합병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가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목적 자체는 지배 구조를 좀 단순화한다는 것은 앞에서 카카오가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고 단순화한다는 거, 문어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놨었던 사업들을 좀 더 압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하겠다. 그래서 무의미한 거 조금 없애고 또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카카오로 흡사평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요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 측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지배구조, 재무구조 개선들, 뭐 지배구조 개선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일련의 하나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액주주에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혀 이득이 되는 것도 없다. 됐죠?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투자자님들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득되는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손해되는 것도 없고 우리 카카오 그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뭐 그냥 합병한다 요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개개인별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로 봤을 때 내가 이걸 뭐 거부한다고 해서 합병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뭐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은 그럼 빨리빨리 흡수 합병하는 게 회사 측면에서는 더 나은 이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나은 이 행태로 가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거 엄청나게 규모가 사이즈가 크죠. 스케일이 크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만약에 카카오 엔터를 흡수합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고 또 카카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혹여나 이런 상상을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카카오가 오히려 카카오 엔터를 나중에 이제 상장 IPO 상장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흡수합병한다는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나중에 분가시키려고 하는 자식을 지금 이렇게 잘 키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분가를 시키면 더 효과적인 거죠. 그렇죠? 효과적인 건데 그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내가 그냥 계속 끼고 둔다? 오히려 야 너 우리 집으로 돌아와 해가지고 오히려 끼고 둔다. 이것은 카카오 자체로서는 덩치가 커져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는 주가의 변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 그냥 흡수 합병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 볼게요. 카카오 오늘 37,350원. 정말 징글징글하다 싶을 텐데요. 37,350원 결국은 오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쨌든 여기가 무너져서 저항 맞으면서 크게 변동성이 없었는데 오늘 금투세 효과로 인해서 우리 카카오도 이렇게 3%대 흐름으로 다시 37,350원 올라서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보여줬고요. 자, 5위평, 12평, 22평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격도가 우리가 좁아졌다, 변동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변곡점에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방향이 위로 올려놓고 여기서 버텨주길 바랬는데 내려와서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일단은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일단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밴드 하단,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저항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목표치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단기 목표치 4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럼 다시 내려갔으니까 얘가 이 하단에서 자꾸 놀면 또 37,350원 언제 넘어가냐. 그럼 4만원은 저 멀리 있으니까 4만원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부터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자꾸 올라가려고 트라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4만원을 넘겨보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7,350원 넘겨놓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앞으로는 어쨌든 4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카카오에게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기대감 여전히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네이버는 훨씬 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17만원, 뭐 우리 37,350원 카카오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네이버도 무너졌었어요. 무너졌는데 그만큼 올라오는 속도가 확실히 네이버가 좀 더 빠르고 강하죠. 네이버가 그만큼 조금 더 낫다. 물론 이제 뭐 둘 다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뭐 거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네이버가 먼저 치고 나가든 카카오가 먼저 치고 나가든 어쨌든 누가 먼저 치고 나가주면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딸려 올라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17만원 다시 돌파 안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네이버도 단기 평선들을 모아놓고 이격도가 좁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는 18만원 돌파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11월달 맞이하게 됐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시작이기 때문에. 자, 주간 차트에서도 이렇게 저번주 양봉, 이번주 양봉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감싸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네이버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간 차트 이제 시작입니다만, 이제 여기 보면 5개월 선이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여기 10개월 선에 지금 저항 수준에 와 있죠. 그런데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 지금 저항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개월 선도 너무 걱정, 우려할 필요 없다. 여기 저항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미 테스트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저항 걸릴 때는 저항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다수의 테스트를 해버리면 그만큼 매물 소화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터치하고 다음에 저항 걸릴 때는 돌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 18만원 넘겨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하반기 우리 올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19만원 돌파 어쨌든 기대해보자 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우리 카카오도 요거 한번 보죠. 카카오는 지금 37,350원이 5개월 선하고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여기 10개월 선까지 이렇게 화원이 열리게 되잖아요. 여기가 열리게 되는데 4만원 저항은 우리 저번 달에 했고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좀 잘 넘어가주면 37,300을 좀 잘 넘어가주면 5선이 넘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전환이거든요. 상승 전환. 그러면 우리 월간 차트에서 우리 카카오도 역시나 강하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번 11월 달 뭐 4만 원대 그 이상으로 잘 넘겨주면 역시나 카카오도 43,000원까지 연말 반등을 우리 기대하는 것은 뭐 극히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투세 효과는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일단락은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국내 증시에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변동성 측면에서는 오늘 일단락 났다고 말씀드린 거고, 미국 증시 변동성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해외 주요 차트 한번 볼게요. 큰 틀에서 보면 항상 꼴찌였어요. 꼴찌. 아우, 정말 투자자분들 속 타죠. 제가 대신 대변해서 제가 욕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영상 중에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애간장 타잖아요. 3개월 대비 보세요. 여기 맨 위에 두 개가 코스피 코스닥이에요. 3개월치 우리 코스피 0.8%. 투자자분들, 와, 정말 속 터집니다. 코스닥이 0.74%예요. 3개월치가. 그것도 오늘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야. 요 정도도 안 올랐으면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니케이 보세요. 니케이는 3개월치는 8%대, 토픽스는 6%. 그 아래로 내려가면 뭐 호주는 이제 플러스 5.9%, 뭐 중국 얘네들은 제외할게요. 미친듯이 올라갔었으니까. 얘네들은 막 15%대, 20%대 막 이렇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인도 쪽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요쪽은 조금 낮았었어요. 예, 요쪽은 조금 낮았었다. 근데 뭐 그동안은 워낙 많이 올랐었던 게 비하니까 우리 3개월 동안 뭐 못 올라왔던 거 이거는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 뚜렷하게 저조했다. 1개월치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최근 대비하면 보면 이번 달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흐름이 좋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3.4% 올랐는데 일본하고 반대 흐름이 나왔죠? 보이시나요? 네, 일본하고 반대 흐름 나왔잖아요. 참 죄송해요. 오늘 일본 증시가 휴장이었네요. 그렇죠? 일본 증시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일단은 착각을 했네요. 예. 일본 증시는 오늘 일단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문화의 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 공휴일로 일본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거고, 우리 일본 증시가 내일 그러면 개장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일단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동안에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가 대체로 상승폭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금투세 효과로 다른 뭐 예를 들면 일본 또는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뭐 이들 국가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이제 키 맞추기 하러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우리 중화권 증시가 갔던 것만큼 뭐 지수가 20%대 올라간다 뭐 이렇게까지 욕심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요. 하반기 지금 이제 11월 시작이니까 11월 12월 우리가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관점을 놓고 보면 기대해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연간 차트 왔거든요. 연간 차트 보면 10년 선에서 브레이크 걸리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10년 선 지지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5년 선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데 5년 선의 시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더 아래로 많이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미국 증시가 버텨주고 우리 한국 증시가 올라간다면 최소한 650포인트대 정도 시가 정도 수준 올 수 있겠느냐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정도 이상으로 2650포인트대, 요게 이제 연간 시가 가격이거든요. 요 정도 가격을 넘어가면서 양봉전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5년선을 다시 넘어가는 거고 다시 양봉전환이니까 내년 상반기에 2025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양봉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3000포인트를 다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내년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양봉 마감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쵸? 네, 음봉 마감하면 내년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좀 더 우리 한 2달 남겨놓고 뭐 담은 5%든 10%든 지수가 좀 올라가 준다면, 카카오도 역시나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43,000원 정도니까 카카오 놓고 보면 43,000원, 약 15% 정도잖아요. 15%. 예, 플러스 15%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43,000원 기대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약 8%, 19만원대. 어려운 거 아니다. 다만 지수가 시가 수준을, 연간 시가 수준을 넘어가면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약 5%에서 또는 10% 정도 수준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요. 전반적으로 카카오, 네이버도 우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자가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또 내년 상반기에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더 높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우리 연간 차트에서 시가 회복 기대하면서 우리 11월달, 12월달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